SK텔레콤의 유심정보 해킹 사태의 여파가 확산하는 가운데 CJ그룹의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인증서 파일도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개된 북한발 악성 파일에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디지털 서명이 탑재된 것이 발견됐는데, 디지털 서명은 사용자가 개인 디바이스에 설치한 프로그램이 특정 회사가 만든 정상적인 파일이라고 증명하는 용도로 쓰이는 일종의 인증서입니다. 전문가들은 CJ 관련 서명 정보가 북한발 악성 파일에서 발견된 것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서명 정보가 북한에 탈취돼 이미 악용됐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CJ 대한통운, CJ E&M 등 CJ 주요 계열사의 IT 인프라 개발 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택배 서비스, 또 공연과 영화 관련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성 코드라든지 뭘 만들지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인증서를 덧붙이면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보안 툴이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서는 패스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CJ 네트워크스 거니까 이거 CJ 거네? 그러면 패스할 거 아니에요. 개인보다도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올리브 네트워크스 측은 해당 인증서가 소프트웨어 개발, 배포 용도로 발급된 것이며 확인 후 오전에 즉시 폐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폐기했고 현재 인증서는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은 확인된 게 사실은 없어서 시행 상황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번 해킹에 연루된 조직은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그룹 김수키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보안기업 레드드립팀은 전날 김수키가 탈취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전자서명 정보를 악용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을 공격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한 남성이 대형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인출합니다. 바지에 땀을 닦고 주변을 경계하며 상품권 뭉치를 챙깁니다. 이처럼 모바일 상품권을 탈취해 지류 상품권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약 30억 원을 챙긴 해킹 조직 1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 한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으로 침입해 모바일 상품권 7,600여 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정한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은 이틀간 전국의 22개 대형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교환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조직원을 포섭했고, 조직원 한 명당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4억 5천만 원의 상품권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된 상품권의 규모만 28억 6,700만 원. 이들은 확보한 지류 상품권을 퀵 배송이나 직접 대면에 수거한 뒤 상품권 업자를 통해 현금화했습니다. 약 26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과 피의자들의 텔레그램 대화 분석 등을 통해 해커 조직원 19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거책과 송금책, 교환책 등 역할을 한 6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해외 총책 역할을 한 중국 국적 A씨 등 2명에 대해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또 해킹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르바이트 9인 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해킹 공격을 당해 2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요. 구직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알바몬이 홈페이지에 띄운 사과문입니다. 알바몬은 이력서 미리 보기 기능에서 해킹 시도가 감지됐고 즉시 차단 조치에 현재는 위협이 차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해킹 과정에서 22,473건의 임시 저장된 이력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별로 유출 항목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알바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조회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해킹으로 빠져나간 정보는 당장 피해를 주진 않을지 몰라도 시차를 두고 다른 사기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면접이나 합격 통보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번호로 온 메시지의 링크 등을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도 수시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바몬은 현재까지 이번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지급 일정과 지급 방법을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블더 정혜경이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유심정보 유출 사태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SK텔레콤 가입자와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 등 약 2,5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모두 유출됐을 가능성을 가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 9GB 정도가 지금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가입자가 다 그냥 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킹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유출 정보까지 파악하느라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출된 게 어떻고 저런 어떤 그 정보들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놓쳤고요. 우리는 잘못하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아닙니다. 느낌입니까? 문제 분명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SK텔레콤이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국내 1위 통신 사업자지만 정보 보안에 대한 투자는 통신 3사 중에 가장 작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근데 정보보호 투자액은 SKT 600억, KT 1218억, LG 플러스 632억 원. 이렇게 여기에 소홀하니까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만큼 다른 통신사로 옮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유 대표는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번 SKT 해킹 사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SKT에 있습니다. 약관에 이렇게 SKT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뭘 더 검토하실 거예요? CEO지만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가방위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묻겠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